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삼성전자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1월 5일 장중 13만 6,900원 돌파,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틀 연속 폭등이에요. 시가총액은 800조 원을 넘겼고 코스피 전체 시총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올리고 있고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가 온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삼성전자 폭등의 진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장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1월 2일 새해 첫 거래일 삼성전자가 7.17% 폭등하며 12만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영업일인 5일 5.37% 추가 상승하며 장중 13만 6,500원을 찍었어요. 이틀 만에 12% 이상 오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틀 만에 150만 원 넘게 수익이 난 겁니다. 치킨 150마리 값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말이죠. 시가총액은 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5%에 해당해요. 삼성전자 주가가 1% 움직이면은 코스피 지수가 15에서 20포인트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5만 원에 도달하면 다른 종목들 반등 없이도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52주 최저가가 5만 800원이었거든요. 거기서 지금까지 2배 반이 넘게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산 분들은 정말 대박 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어떠셨나요?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5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상인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4분기 영업이익이 18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컨센서스인 16조 5천억 원을 2조 원 이상 상회하는 수치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마치 시험에서 80점 예상했는데 95점 받은 것과 같아요. 기대를 넘어선 성적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2026년 1분기 전망은 더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22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되거든요. 전분기 대비 18.4% 성장입니다. D램 매출이 특히 폭발적이에요. 전분기 대비 33.7% 성장한 24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낸드도 8% 성장했고요. 통상 1분기는 IT 산업의 비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나가냐고요? 고객사들이 메모리 부족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재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면 대란 때 마트에서 컵라면 사재기 하던 것처럼 기업들이 반도체를 미리 확보하려고 날린 거예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미래 가치의 핵심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입니다. 여러분 HBM이 뭔지 아시죠?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그거요. 솔직히 삼성전자는 HBM 3위 세대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죠. 그런데 차세대 규격인 HBM사에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어요.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이 2026년에 전년 대비 203% 급증할 전망입니다. 시장 평균 성장률 32%의 6배가 넘는 수치예요. 시장 점유율도 2024년 13에서 15%에서 2026년 30에서 35%로 2배 이상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삼성전자가 HBM사 설계 단계부터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시스템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마치 군대에서 훈련 성적 1등 먹고 자대 배치 좋은데 받는 것과 비슷하죠. HBM사 매출만 26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기술적 우위는 설계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현장의 제조 기술이 뒷받침돼야 해요. 1월 4일 삼성전자가 2026년 삼성 명장 17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예요. 이 명장들이 뭘 하는 분들이냐고요? 반도체 공정의 병목을 해결하는 핵심 기술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김우주 명장은 AI 딥러닝과 레드 광원을 활용해서 HBM 내부의 미세 크랙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을 찾아내는 거죠. 남인자의 명장은 고종 횡비 접점 설비를 개선해서 6세대 D램과 V5 낸드의 양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우 명장은 국산 CMP 설비를 개발해서 제조 원가를 낮췄고요. 파운드리 사업부 강보승 명장은 이나노급 선단 공정의 수율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율 문제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좋은 설계를 해도 양산 과정에서 불량이 많이 나면은 소용없잖아요. 명장들의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레시피는 좋은데 요리사 실력이 안 따라줬던 식당이 드디어 미슐랭급 요리사를 영입한 것과 같아요. 이제 같은 레시피로 훨씬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삼성전자가 왜 폭등하는지 감이 오시죠? 이런 심층 분석을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반도체, 소부장주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 혼자 정보 찾아보시려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주세요. 계속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걸까요? 단순히 실적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 즉 주가 대비 기업 가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BR은 1.5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44%나 할인된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성능의 아이폰을 40%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게다가 환율이 1440원대로 고환율이잖아요. 보통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들이 매도하거든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 손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사들이고 있어요. 이건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만 9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236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연일 상향되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이 17만 원, 신한투자증권이 17만 3천 원, IBK투자증권이 15만 5천 원을 제시했어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고 남의 설계를 받아서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텍사스 테일러의 건설 중인 신규 팹이 핵심입니다. 원래 4나노 공정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2나노로 상향 조정했어요. TSMC와의 기술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대형 계약이 터졌습니다. 테슬라와 165억 달러, 한화로 약 23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율주행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전장용 반도체 분야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2026년은 메모리 단일 구조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듀얼 엔진 구조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거예요. 마치 한쪽 다리로 서 있던 사람이 양발로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강력해지는 거죠. 테슬라 계약의 의미는 더 큽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천 개에 달해요. 이 시장의 핵심 공급자가 되면 자동차 시장이 클수록 삼성전자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리스크도 봐야죠. 중국의 CXMT가 HBM3 양산을 2026년에서 2027년의 목표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어렵다고 봅니다. 핵심 장비 조달이 막혀 있거든요. 미중 반도체 갈등으로 중국 업체들이 첨단 장비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6년 한국은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에서 세계 2위로 등극할 전망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70조 투자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이 공격적인 투자는 향후 AI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공급망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제적 포석이에요. 마치 부동산 투자할 때 개발 호재 전에 미리 사두는 것처럼 수요 폭발 전에 생산 능력을 확보해 두는 거죠. 선점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가능할까요? 삼성전자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25%예요. 삼성전자만 15만 원에 도달하면 산술적으로 타 업종 반등 없이도 코스피 5천 안착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방파제이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빠르게 경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 대장주 그늘에 가려져 있던 소부장주들로 매수 온기가 퍼지는 낙수 효과가 시작됩니다. 마치 명절 때 대형마트가 붐비면 주변 상가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은 100조 원을 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125조 원까지 전망하고 있어요. 매출은 457조 9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면 시가총액 1,000조 원은 정당화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어요. 마치 RPG 게임에서 레벨업하면 캐릭터 등급 자체가 바뀌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기업 등급이 격상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리스크도 짚어드려야겠죠. 맹목적 낙관은 금물입니다. 첫째, 선반영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13만 원대 주가는 이미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세까지 미리 반영했을 수 있어요. 향후 발표될 분기 실적이 시장 눈높이에 1%라도 미치지 못하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최종 수요 위축 우려가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스마트폰이나 PC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룰 수 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너무 오르면은 대중교통 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셋째, 환율 변동성이에요. 지금은 고환율이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환율이 급락하면 외국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AI 버블 논쟁입니다. AI 투자가 과열됐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만약 AI 투자가 주춤하면은 반도체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8일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날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가 향방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왜 폭등하고 있나요? 첫째,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합니다. 영업이익 18조,
7천억 원 추정으로 컨센서스를 2조 원 이상 상회해요. 둘째, HBM사 시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30에서 35%로 도약하고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로 복귀합니다. 셋째, 삼성 명장 17명이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넷째, 테슬라와 23조 원 빅딜로 파운드리가 부활합니다. 다섯째, 외국인들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보고 9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증권가 목표주가 17만 원,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 전망,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 코스피 5천의 가늠자, 이 모든 키워드가 삼성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선반영, 수요 위축 우려, 환율 변동성 등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해요. 양면을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삼성전자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은 매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체 그리고 국내외 주요 종목들을 매일 분석하고 있어요. 정보는 혼자 가지고 있으면 반쪽짜리입니다. 나누고 토론할 때 완성돼요.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라톤은 혼자 뛰면 힘들지만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은 댓글, 고정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현재 주가 13만 원대 후반, 사상 최고가 경신 중입니다. 1월 28일 실적 발표가 다음 분기점이에요. 그때 또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속전속보TV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